안녕하세요. 곰초입니다. 24년 국가직 9급 국어 풀이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들 좀 잘 치신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청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문제만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려보고 또 국어 풀 때 공통점으로 나오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번, 20번 문제만 한번 리뷰해 볼 건데 먼저 보시죠. 19번 국어는 19번, 20번이 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실전에서 풀었냐면은 일단 첫 문단을 읽기 전에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빈칸이네 보니까 두 개는 뭐 더 적고 두 개는 더 많고니까 1번, 2번, 3번, 4번 일단 먼저 속을 해야겠죠. 읽어봅시다. 첫 문단을 읽는데 뭐 고정이 나타나고 이동, 도약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전 이 개념들이 선지에 직접적으로 쓰이는지 일단 먼저 봤어요. 보니까 뭐 고정, 도약, 이동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읽지 말고 여기 문단이 이제 핵심인 것 같으니까는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읽어보자 라고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결과 일단 이까지 필요 없는다. 이까지 개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위 능력 집단과 A랑 B가 있네. A랑 B가 있는데 A가 좀 멍청이들이고 B가 적당히 좀 치는 놈들이네. 그래서 고정 빈도에서는 A 집단이 2배가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했는데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숫자도 그냥 더 많은 게 중요한지 2배, 3배, 4배 이런 게 중요한지를 또 선지 가서 확인해 봅니다. 그냥 뭐 더 적다 많다니까 2배는 그렇게 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빈도는 A가 더 많다. 이건 잠깐 볼펜으로 하자면 빈도는 A가 많다 이 정도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총 고정 시간을 나눈 고정 빈도는 A가 많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더 많았다. 고정 시간은 B가 더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제가 이까지만 읽고 제가 한 이 정도 읽고 이거 뭔가 A, B 좀 심오하게 비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다른 문제를 풀러 갔어요. 왜냐면은 이게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막 10분 여기 너무 푹 빠지면 10분 동안 막 보다가 뭐 한국사 못 풀었어요, 행정법 못 풀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영어를 아직 하나도 안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영어를 일단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위에는 검은색 볼펜인데 밑에는 초록색 볼펜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턴에서는 검은색 볼펜으로 풀다가 이거 나중에 다른 거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풀어야겠다 하고 시간 남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 봤던 거랑 안 헷갈리게 초록 색깔로 푸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전 이걸 두 번째 턴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턴에서 풀어서 답을 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좀 유념하시고 다시 돌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 문단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빈도에서는 A가 더, 시간에서는 B가 더 많았구나. 그리고 뭐 독서 과정에서 이전 아까 나왔었나? 이동이 나왔었네. 뭐 그런 현상들은 없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연구진은 이걸 종합해서 봤더니 부족한 놈들, 아까 A였죠. 부족한 놈들은 적당히 치는 놈들 B보다 난해하다고 느낀 단어들이 많았냐 적었냐. 근데 빈도가 A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자주 있었으니까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모르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아야겠죠. 맞죠? 많으니까 자주 받겠죠. 고정 빈도. 근데 평균 시간은 적었을까 많았을까? 고정 시간은 또 B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평균 시간은 더 적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 멍청한 사람들은 좀 적당히 읽는 사람들보다 글을 읽는데 생소한 단어들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쳐다보는 시간은 적었다 이 말이죠. B집단 적당히 읽는 애들은 모르는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걸 발견하는 빈도는 적었지만 모르는 단어를 하나 봤을 때 그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20번. 저는 19번이 이번 그 국어에서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에서는 A 집단이라 했다가 여기서는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 B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치환을 하면서 표시를 해야 실전에서 좀 안 헷갈리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를 아직 본인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운영 능력이 안 된다 치면 차라리 이 문제를 안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이 문제 안 풀고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간혹가다 국어 영어 풀다가 행정학 마지막에 10문제 찍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성비 차원에서 차라리 이 문제를 안 풀더라도 뒤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게, 근데 일행직이나 좀 컷이 높은 직렬들은 다 풀어야겠지만요. 아무튼 이거는 좀 후순위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번도 좀 피셋 형식인데 19번 20번 같은 문제는요, 민간 경력 피셋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언어 논리인가? 오래돼서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언어 논리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비문학 독해를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0번 적절한 거고, 또 아까 19번처럼 가나잖아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먹는 거고 이건 먹는 거네. 오케이, 일단 한번 보자. 체의주의자는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나뉜다잖아요. 나뉜다가 나오면 이게 개념이 여러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체의주의자 A, 페스코. 체의주의자가 아직 뭔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 구조를 잡으시면 독해가 쉬워집니다. 완전한 체의주의자 A, 페스코 뭔지 모르겠지만 B,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세 가지는 나오네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있을까? 이들의 명칭은 락토 C, 그 다음에 오보 D, 그 다음에 락토오보가 마지막이라는 말은 없지만 락토오보, 그리고 예를 들어 락토오보니까 이게 E네. 이렇게 5가지가 있겠네. 잠깐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완전 페스코, 그 다음에 C 어디 갔노? 락토오보가 있네. 근데 락토는 뭔 안 먹는데요. 이제 구조가 짜여졌죠. 이름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나뉘네. 한번 봅시다. 락토는 달걀을 먹을까 아니면 유제품을 먹을까 봅니다. 락토 오보는 유제품과 달걀을 다 먹는데요. 그럼 다른 놈들은 안 먹네. 고기는 먹고 생선은 먹고. 오케이. 그러면은 락토 오보는 이 2개를 먹는다. 근데 락토가 뭐냐? 락토는 우유다. 색깔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락토는 우유, 달걀은 오보네. 근데 이 2개 다 이름이 들어간 락토 오보는 둘 다 먹네. 그러면은 이름이 들어간 걸 먹는 놈이구나. 그럼 락토는 뭘 먹을까요? 락토는 우유를 먹겠죠. 우유를 먹지만, 맞죠? 우유를 먹네. 그러면 오보는 뭘 먹죠? 오보는 계란을 먹죠. 계란을 먹으니까 그 반대로 락토가 빠졌으니까 락토를 안 먹죠. 근데 락토는 유제품이다. 채식주의자는 달걀을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되겠죠?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해설은 솔직히 다른 강사들도 해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전 좀 더 실전적인 거를 중시하니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거를 막 필기를 하면서 풀 수도 있잖아요. 이 55점인 사람이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창피하네. 아무튼
그 국어 이런 것들 옆에 막 필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칸이 작잖아요. 이건 뭐 쌀공예 하는 것도 아니고 칸도 적은데 이 필기를 어떻게 하냐? 이때 이걸 반을 접습니다. 그럼 이 깨끗한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여기다가 필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릴 경우에요.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써봤는데 뭐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이렇게도 풀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9, 20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일단 개념이 여러 개 나오면 A, B, C, D 뭐 A,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안 헷갈리게 체크를 해 놓는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은 구조가 잡히니까 독해가 쉬워진다. 그런 게 통하는 게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해에서 피로도를 올리니까 전반적으로 난도가 상승한다고 여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중 지론 뭐 논리 수학 지능 뭐 좌뇌 우뇌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개 나열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B, A, B 이런 식으로 잘 나누는 게 빠른 독해의 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3년 거랑 잠깐 일단은 문제 해설은 끝났습니다. 이제 적당히 도움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 추가로 몇 개를 23년 기출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8번 있죠. 문제 수정하는 거. 이건 작년 지방직인데 거기도 이제 수정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보통 답이 4번이나 3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게 출제자 의도가 이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걸 다 읽게 만들어서 시간을 좀 빠듯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연도 기출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작년 7번 문제 해설할 때도 밑에서부터 보시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는 답은 3번이었는데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거 왜 틀리는 건지 아시죠? 정책 수립과 협약 체결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정책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렇게 문장 호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15번 이것도 정답률이 좀 낮은 이거 아마 거의 한자 말고는 제일 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푸실 때도 고전문학은 무엇을 통해 뭘 한다 무엇을 통해 뭐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무엇을 통해면 이거 찾습니다. 자연모를 통해 뭐 접동사를 통해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까 처지를 드러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국어 문제에서 통하는 선지 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 이거를 도덕적인 선지라고 하는데 뭐냐면 오답이 될 건덕지가 별로 없는 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가 쓴 시니까 지 처지를 거의 드러내고 있겠죠. 이게 오답이 되려면 저는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먼저 읽고 이게 오답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발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처지를 안 드러내고 있긴 힘든데 결백을 나타내고 있다. 이건 좀 애매하죠.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뭐 어떤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결백을 표현할 이거는 이제 발레가 여러 개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X일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자, 이 정설을 부각하는 것 이건 1번이랑 비슷하죠. 정설을 부각 안 하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관건이겠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번처럼 이건 자연물을 통했는지가 관건이고 2번은 천상의 존재와 결백함 둘 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4번은 봅시다. 큰 숫자를 활용하여 그리움을 강조했다. 이것도 뭐 그리움일 수도 있고 이거의 경우에는 자기 결백함을 강조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즉각적으로 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연습하냐? 저라면은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풀기 전에 선지를 먼저 읽어보고 이건 답이 될 것 같다 하고 그 사이에서 진짜 답이 되는지 본인의 인지랑 실제 출제자 의도가 맞는지 그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또 뭐 있냐고 뭐 있는지 보자면은 10번 아니다 10번 일단 다른 거 재봅시다. 7번도 그래요. 자 보십니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되죠. 진짜 풍경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리듬감 조성 이런 게 웬만하면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리듬감 조성 안 하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상실감 이런 건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상실감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뭘 표현했는지 모르잖아요. 15번처럼 결백함을 표현했을까? 그리움, 이런 용어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성향이 있는 것들. 화재 처지는 이런 건 이제 처지를 안 드러내기 힘들다. 느낌 오시나요?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면 문제 풀 때 속도가 확 늘어날 겁니다. 뭐 풍경 묘사, 리듬감 이런 건 오답이 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제의식을 강조 안 하기 힘들다. 대신에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시제가 독립적으로 구성됐는지. 근데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상실감을 표현했나? 아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될 것 같네 하면서 전 실전에서 이건 답이 안 될 것 같고, 이건 좀 애매하네, 풀자 맞네, 체크, 이런 식으로 풉니다 저는. 그리고 8번은 그에 대한 좀 더 심화적인 선지 판단 방법인데, 선지를 먼저 있습니다. 자, 행동은 환경으로, 마음은 유전 영향을 결정한다. 이게 뭔가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이런 사고는 X일 확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이 복잡할수록 최적화? 상식적으로 뭔가 복잡해지면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이게 좀 맞을 확률이 높죠. 뭐냐, 아무리 같은 유전자였더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뭔가 맞는 말 느낌이 나잖아요. 이건 답이 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거가, 이건 비교잖아요. 비교는 실전에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비교는 보통 좀 X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작년 기출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 19번인가요? 한자. 작년 기출에서 이렇게 또 비교를 했죠. 한문은 한국어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이런 게 헷갈리게 하기 좋단 말이에요. 한국어의 문장 성분은 언급 안 했을 거거든요 아마. 근데 한문의 문장 성분만 언급해놓고 얘랑 비교한다. 이런 게 옳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문제를 풀 때 이거 옳지 않은 거 확률이 높다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를 읽는 거랑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본문을 읽는 거랑은 기억에 남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게 답이 될 것 같아 의심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좀 더 문제가 잘 읽힙니다. 10번도 좀 그래요. 10번도 선지를 먼저 읽거든요. 근데 선지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 건 문제를 먼저 그런 거는 이제 선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뭐 의심되는 선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충 온라인 뭐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익숙한 내용일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선지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겠죠. 이분법적 사고가 안 좋은 거니까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건 좀 X일 것 같다. 이건 O일 것 같다. 이게 옳지 않은 고르는 문제니까요. 이건 답이 아닐 것 같다. 비대면에서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본문이 비대면을 까는 건지 아니면 비대면도 요즘 시대에는 괜찮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보면 완전히 분리된 거 아니다. 그렇겠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온라인이랑 비대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겠죠. 이거는 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디지털 수단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번이랑 4번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번이 오면 4번도 오겠다. 이쯤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2번은 지금 비대면을 까는 내용이잖아요. 비대면으로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근데 3번은 비대면도 오프라인이랑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야. 비대면을 좀 좋게 보는 거죠. 이것도 디지털 수단을 좀 좋게 보는 거잖아요. 이건 까는 거였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비슷한 성향이고 2번이 비대면 혼자 까고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될 것 같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몇 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고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이 나오게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독해 연습을 하실 때 선지를 보시면서 이건 답이 이건 아닌 거 이렇게 읽고 즉각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11번 잠깐 언급드리자면 이것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장화랑 홍련이 나오잖아요. 이거 장화가 했던 일인데 홍련이 한 것 마냥 낚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A가 나오고 B가 나왔을 때 A가 A-를 하고 B가 B-를 했는데 선지에서는 옳지 않은 선지로 A가 B-를 했다. 이런 걸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저는 크로스도 작년에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유형을 작년 지방지 17번 문제에 보면은 보자. 문헌에는 유통은 차람, 구매, 상업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화와 홍련으로 나눌 수 있다처럼 개념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차람에 대한 특징을 말해놓고 선지에서는 뭐 구매는 이렇다 이렇게 크로스 해놓는 거죠. 서로의 특징을.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오답을 내는 장치가 있으니까 이걸 문제를 푸실 때도 장화 홍련 비슷하다. 장화는 이랬고 홍련은 저랬네. 그럼 이거 크로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을 깔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자신만의 빅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이제 푸시면 다 알게 되고 아무 의식 없이 노베이스로 문제를 풀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 거는 딱히 문제될 건 없었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법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틀렸는데 이제 이 정도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할 때 뭐 사람마다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국어 문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예외가 너무 많아요. 뭐 사회시호도 그렇고 사회시호도 어떤 경우에 쓴다 단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한자도 한자 이루어져 있으면 사회시호 안 쓰잖아요. 근데 뭐 숫자 횟수 뭐 이런 것도 시옷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념 하나하나가 여기 해당되는지를 그냥 외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육의 개가 어근일까 접사일까. 지육의 개는 접사니까 파생어야.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육에는 파생어고 집밥다는 파생어고 집밥다는 파생어고 세파라타 파생어고 전형록은 합성어고 조합배 합성어고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더 공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볼 거냐. 그 선제 한 권 마무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문법 파트를 보니까 뭐 파생어 목록, 합성어 목록이 있더라고요. 전 그거를 그냥 뭐 매일 5분에서 10분 읽는 정도 그 정도로만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자면은 국어에는 선지가 답이 될 것 같은 선지가 있고 이건 오답이 될 수 없는 도덕적인 선지 발레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선지들이 있으니까 그 선지를 유념해서 오답이 될 것 같은 놈들 위주로 한번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단어가 여러 개 나열되면 A, B, C, D 치환을 해서 푼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 20번은 문제 풀 때 좀 빡세니까 뒷장을 접어가지고 넓게 필기 공간을 확보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 혹시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